이 비타민 C는 일단은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 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WC 킴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종합 비타민 반드시 먹어야 하나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암 한우가 들려주는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하는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은 일단 여러 가지 음식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타민은 우리의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식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영양 과잉이라고 할 만큼 요새는 밥을 못 먹어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우리는 비타민을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먹는데 굳이 비타민제를 꼭 따로 복용해야 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인식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즉 CD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인의 경우에 매일 1.5에서 2컵의 과일과 2에서 3컵의 채소를 섭취해야 된다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컵은 종이컵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성인의 76%가 과일 섭취가 부족하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무려 87%가 부족하다는 것을 레포팅이 되었고요. 이에 따르면 요새 여러 가지 사회로 외식이 많아지고 패스트푸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충분하게 저희가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을 때는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졸중, 암 등 아주 다양한 건강의 위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여러 가지 기타 영양소를 반드시 공급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느냐면, 결론은 종합 비타민제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보통 보험을 드는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실손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종합 비타민은 일정 금액, 자기 예산 금액 내에서 일정 금액을 먹음으로 해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에서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종합 비타민제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 먹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꼭 먹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 비타민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편중된 식사 패턴,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에 편중된 식사 패턴, 현대인의 식사 패턴에서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한 비타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제 한 덩어리, 그리고 미네랄 한 스펙트럼, 그리고 기타 영양소,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A, B, C, D, E, K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시력이나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 성장에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 건강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폐암이나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A를 과잉 복용하게 되면 폐에 더욱 질병이 악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 복합제가 따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고 많은 분들이 사 먹을 정도로, 비타민 B는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부스트, 즉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활력이 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신진대사, 신경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쪽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B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많이 먹고 계신데, 이 비타민 C는 일단은 황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으시고 내용이고, 면역 기능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장에 가서 또 세포 하나에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저희 면역 기능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피부의 탄력을 가져오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D2와 D3가 있는데 D3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뼈 건강, 즉 칼슘 흡수를 도움으로 해서 뼈가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세포가 여러 가지 충격, 노화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어떤 햇빛이라든지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K1, K2가 있는데 K2를 드셔야 되고요. 이 K2는 일단 비타민에 대한 역할이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아주 필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제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을 많이 드셔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종합 비타민의 어떤 농도를 충분히 보시고 각각의 비타민마다 어떤 가져야 될 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J가 그 함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다시 따지신 다음에 비타민 J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따로 단일 제제로 비타민을 구입해서 드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J를 제어하면 두 가지가 남죠. 미네랄하고 기타 영양소가 남습니다. 일단 미네랄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셀레늄이 있고요. 기타 영양소에는 코엔자임 Q10, 허브,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칼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뼈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고 뼈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역할을 해서 근육의 어떤 움직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을 시행하는 물질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고혈압에 대한 약 중에서 칼슘 차단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근육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막음으로 해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고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칼슘은 근육의 움직임에 지원을 하는 그런 미네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육통이나 눈떨림 이런데 아주 지효가 있는 미네랄이고요. 에너지 생산과 뼈 건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데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면역 기능과 상처 치료 그리고 세포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고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오히려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철분이 오히려 암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빈혈의 요소가 없을 때 굳이 철분을 공급받는 것은 활성산소를 오히려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철분은 대부분의 비타민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남성 제품의 비타민 경우에.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과 갑상선 건강 그리고 항산화 물질로서 아주 대표적인 셀레늄이고요. 대신에 많이 먹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주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양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의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저희가 보통
고혈압과 함께 고지혈증 약을 먹잖아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근육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동시에 먹어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포의 에너지를 유지시켜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세포가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리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게 믹스가 되어서 아주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각각이 천연물질로서 다양하게 어떤 포뮬러 형식으로 이루어서 복합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허브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 면역이 전체 면역, 저희 몸의 면역을 70%를 차지한다는 그런 논문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소화건강, 또 면역을 지원하는 박테리아로 중요한 기타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타민 A부터 K까지 군과 미네랄군, 그리고 기타 영양소로 이루어진 종합 비타민은 현대인이 편중된 식사, 편중된 영양소에서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르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